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실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날 매미 소리마저 기승을 피우며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지만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기에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던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오늘 다른 약속 없니? 아니, 별다른 약속 없어. 그럼 밥하기도 귀찮은데 저녁에 같이 시원한 콩국수나 먹으러 갈까? 그렇잖아도 너무 무더워서 콩국수 생각이 나던 참인데 나야 무조건 좋지. 근데 그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가서 가빈이랑 나만 있어. 주말인데도 회사에 간 거야? 들어보니까 같은 팀에 일하던 직원 하나가 그만두면서 일이 좀 많다나 봐. 일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내가 캐묻긴 언제 캐물었다고 그래. 그냥 요즘 들어 민서방에 야근도 많고 주말에 자주 집을 비우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월급쟁이 삶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말고 엄만 그냥 모른 척해. 그건 그렇고 그럼 엄마 아빠가 이쪽으로 올 거야? 가빈이 때문이라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지. 더운데 고생시킬 일 있어. 알았어. 그럼 이따가 봐. 전화를 끊고 냉장고 안을 봤더니 과일이 하나도 없어서 가빈이를 데리고 동네 과일 가게로 갔는데요. 작은 과일 가게이긴 했지만 신선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가게라 항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수박 앞에 와글와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과일 가게 사장님과 한 아주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어보니 어제 사갔던 수박이 꿀맛이라 다시 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듣던 사장님 입이 해벌쭉 벌어져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저도 사장님에게 수박을 골라달라고 하다가는 문득 시어머님도 수박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떠올랐고 사는 김에 시댁에도 한 통 가져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시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셨기에 마음에서 절로 우러났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그 무더운 여름날 수박 2통을 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한 통은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또 다른 한 통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했고 두 분이 좋아하실 생각을 한 채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설레이는 제 마음과는 다르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안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어머님, 과일 가게에 갔더니 수박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한 통 사왔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여전히 설레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순간 시어머님이 혼자 소리처럼 푸념을 했습니다. 우리 집도 수박이 있는데 말도 없이 뭐하러 사온 거야? 수박을 사오려면 사온다고 말을 하고 사오던지. 아, 죄송합니다. 맛있다고 하길래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나서 사온 건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저도 모르게 사과를 했는데요. 마치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시어머님이 긴 한숨만 내쉬고 계셨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돌아갈까요? 괜히 신경 쓰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황한 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자 그제서야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실은 지금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라. 손님이 와 계셨던 거예요? 그럼 수박은 여기에 그냥 두고 갈 테니까 나중에 드세요. 다음부터는 연락드리고 오겠습니다. 너한테는 참 미안한데 지금 문을 열어줄 수가 없구나.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그 순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의 행동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과 가까이 지냈다 보니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던 순간 옆집 문이 열리면서 아주머니가 저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끔 오며 가며 인사는 하던 사이였기에 제가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님과 옆집 아주머니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 정도로 자주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옆집 아주머니의 가벼운 입 때문이었는데요. 그냥 지나치듯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을 크게 부풀려서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은 옆집 아주머니를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나 옆집 아주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물었어요. 저기, 가빈이 엄마, 시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리 연락을 하고 왔어야 했는데 제 실수죠 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했다는 듯이 옆집 아주머니가 또다시 물었어요. 저기, 내가 진짜 궁금하게 있는데 걔는 누구야? 걔라니요? 설마 우리 시부모님이 걔를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걔가 아니라 그 남자아이 말이야. 걔는 누구냐고. 우리 시댁의 손주라고는 우리 가빈이밖에 없는데 갑자기 남자아이라니요? 딱 보니까 가빈이 엄마도 모르고 있었나 본데 사실은 말이야. 얼마 전부터 자기네 시어머니가 이만한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친척이 잠깐 맡겼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못 들은 거야? 그쯤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침까지 꼴깍 삼킨 채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들은 얘기가 전혀 없었으니 만족할 만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들어보니 그동안 가빈이 엄마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나 보네. 그렇지 않고서야 가빈이 엄마한테 그런 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요. 원래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길게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중에도 옆집 아주머니가 계속 따라오면서 물었어요. 가빈이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아무리 봐도 요즘 그쪽 시부모가 많이 이상하다니까. 아주머니가 제 팔까지 와락 잡고 있었기에 제가 걸음을 멈추고 그 아주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괜히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빈이 엄마도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그동안 그쪽 시부모 금실이 좀 좋았어. 둘이 말다툼 한 번을 안 하고 산책할 때도 손을 꼭 붙들고 다녔잖아. 근데 얼마 전에는 둘이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대면서 말다툼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우리 시부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셨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는데요. 옆집 아주머니 말처럼 우리 시부모님은 사시는 동안 말다툼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물론 의견이 상충할 때도 있긴 했지만 두 분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했으니까요. 그런 두 분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말다툼을 했다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되물었는데요. 내내 시큰둥한 표정이던 제가 반응을 보이자 옆집 아주머니 얼굴에 생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니까. 난 말이야 가빈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잖아. 그것뿐만인 줄 알아? 가빈이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날 나는 무슨 초상이 난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싸우고 한 일주일쯤이 지났을까? 가빈이 할머니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더라 그 말이야. 그건 잠깐 친척이 맡긴 거라고 했다면서요. 물론 처음에는 나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지. 근데 벌써 2주가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데리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오래 맡기는 건 많이 이상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파다해. 옆집 아주머니가 또다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소문일 뿐이니까 가빈이 엄마도 그러려냐면 될 것 같긴 한데 가빈이 할아버지가 어디서 따와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빈이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다 생긴 애가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니까. 네? 우리 시아버님이 바람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그냥 헛소문일 뿐이에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시아버님이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시아버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거든요. 원래가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그렇더라고. 오히려 그동안 말썽 피우고 다닌 사람들은 그런 큰 사고는 안 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가빈이 엄마도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숨길 게 많길래 며느리한테는 말도 안 한 모양이구만. 내가 볼 때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상하네. 참, 가빈이 아빠도 소문난 애처가잖아.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시댁에 가빈이 엄마랑 항상 같이 왔었잖아. 근데 걔가 온 뒤로 가빈이 아빠 혼자 수시로 본가에 드나들고 있더라니까. 가빈이 엄마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아? 그럼 우리 그이도 내내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산책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가빈이 아빠를 딱 마주쳤다니까. 내가 보기엔 걔 때문에 가빈이 엄마 몰래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니 가빈이 엄마만 쏙 빼놓고 그러고 있지. 이러다가 가빈이한테 몇 살 차이 안 나는 삼촌이 생기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암튼 혹시 모르니까 가빈이 엄마도 한번 잘 알아봐. 그제서야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옆집 아주머니가 걸음을 재촉한 채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속이 메슥거리고 머리가 아파왔는데요. 그동안 가족들이 저만 따돌렸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에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 시어머님의 행동과 그동안 회사 일이 많다며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던 남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댁으로 가서 확인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날 시어머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기에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캐물을 생각으로 우선은 그냥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날 부모님과 콩국수를 먹으러 갔지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콩국수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오늘따라 왜 먹질 못하고 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참 별일도 다 있네. 혹시 더위 먹은 거 아니야? 몸이 안 좋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진료받아. 아니구나. 너 혹시 둘째 가진 거 아니니? 엄마,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 둘째 생각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민서방이 외아들인데 하나 더 낳으면 좀 좋아. 사돈 두 분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것뿐이지 아마 속으로는 내심 하나 더 낳아주길 바라고 계실걸. 시부모님은 그냥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고 했다니까. 가빈이 나와서 키우는 동안 산후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면서 둘째는 무슨 둘째를 낳겠어. 덕분에 회사까지 그만둔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이왕 회사까지 그만둔 거 하나 더 낳으면 얼마나 좋겠니? 엄마, 우리는 하나만 낳기로 합의했으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제가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엄마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외동이다 보니 하나를 더 낳았으면 하고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임신 출산 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기에 우리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쯤에서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지라 둘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콩국수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잠시 후 집에 가서 수박을 썰어 먹으며 밀린 이야기를 하던 중 엄마가 시계를 보며 입을 뗐어요. 민서방은 몇 시에 나갔길래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아침 일찍 나갔는데 일이 많은가 봐. 그래도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주말에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엄마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지만 아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확인도 안 해본 채 시댁 이야기를 그냥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국 9시가 넘었지만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부모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요. 가빈이는 이미 잠이 들었던지라 제가 남편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어딜 다녀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밀린 업무가 많아서 회사 간다고 했잖아. 남편이 제 눈을 피한 채 말을 했는데요. 순간 시치미를 떼는 남편의 태도에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추스리며 물었어요.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아까 시댁에 갔다가 그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거든?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상한 소리라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는데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말로는 오늘 당신이 시댁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더라고. 근데 당신은 나한테 회사 갔다고 말했고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 그건 회사 가기 전에 잠깐 본가에 들렀던 것뿐이야. 거기 들렀다가 바로 회사에 갔어. 진짜야. 그래?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옆집 아주머니 말로는 언제부터인가 어머님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던데 걔는 누구야? 걔는 누군데 어머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거야? 옆집 아주머니가 분명히 봤다고 하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을 흘겨보고 있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는 조용히 입을 뗐어요. 친척이 맡긴 게 아니지? 옆집 아주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데리고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던데 설마 아버님이 진짜로 바람이라도 피우신 거야? 그럼 진짜로 당신 배다른 형제라는 거야? 사람 말이라는 것에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던 순간 마치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쯤에서는 시아버님 혼의 자식이 확실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내내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답을 재촉했어요.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진짜 아버님이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당신이 자꾸 말 돌리면 내일 찾아가서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팔짱을 끼고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이 양손을 들어 세차게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마치 시아버님의 혼외자식이 맞다는 대답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다그쳤습니다. 진짜로 아버님 혼외자식이 맞구나? 아니 대체 얼마나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길래 애까지 낳아서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옆집 아주머니에게 듣기로는 우리 가빈이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것 같던데 대체 몇 년 동안을 숨기고 사셨던 거야? 근데 어머님은 전혀 모르셨던 거야? 하긴 아버님처럼 바른 생활 하시는 분을 누가 의심이나 했겠어? 근데 아버님은 퇴근하고 항상 어머님과 식사도 같이 하셨고 주말에도 두 분이 같이 여행 다니시고 등산도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두 집 살림까지 하신 거지? 진짜 대단하시네. 그럼 앞으로 두 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시래? 설마 어머님이 키우시는 건 아니겠지? 시아버님에 대한 실망감이 워낙 컸기에 제가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남편이 입을 뗐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할 테니까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할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다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다던 그 남자아이 있잖아? 사실은 내 아들이야. 순간 남편 어깨가 들썩이더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도 착하디 착한 남편이 바람을 피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선뜻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 아들이라니, 당신한테 자식이라고는 가빈이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천천히 단어를 나열하다가는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기에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고는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럼 설마 걔가 아버님 혼외자식이 아니라 당신 혼외자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동안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생각해보니 시댁에 간다고 전화를 드려도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거절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도 계속 일이 있다며 나갔던 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할 정도로 애처가이기도 했고, 그전에는 거의 외출도 안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람이 나서 혼의 자식을 데리고 왔다니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를 악다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당신 회사 끝나면 곧장 집에 왔고 주말에도 내내 집에만 있었잖아. 아니지? 그럼 설마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그때부터 바람이 났던 거구나. 이제 보니 당신 진짜 인간 쓰레기였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거기다 출산 후에는 산후 우울증으로 그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당신은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그건 오해야. 그때가 아니야. 남편 입에서 그때가 아니라는 말을 듣던 순간 더욱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더 이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옆집 아줌마가 가빈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고, 결혼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큰 충격에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걸 보니 잠시 기절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쓰러지자 남편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엄마가 제 손을 붙잡은 채 눈물을 쏟고 계셨고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영주 깨어났어. 우리 딸 불쌍해서 어째 그래? 영주야, 괜찮은 거니? 여보, 괜찮은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던 순간 엄마가 남편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자네가 뭘 잘했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앞으로 우리는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뭐가 어쩌고 어째? 혼의 자식이 있었어. 어쩜 가면을 쓰고 자네가 우리를 기만할 수가 있어.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을 그동안 사이라고 챙긴 거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 터지니까 당장 꺼져. 엄마 말에 남편이 눈물만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딸 가빈이 생각뿐이었기에 제가 가빈이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가빈이는? 가빈이는 어딨어? 가빈이는 우선 사돈이 데리고 갔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넌 어디 아픈 데 없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길래 기절을 다 했다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저놈의 인간 때문에 이게 웬 난리라니.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노려봤는데요. 아빠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여보,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그만하자고. 영주야, 넌 어디 다른 데 아픈 곳은 없는 거니? 의사 말이 빈혈도 있다는데 대체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나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지경이 돼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엄마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다. 순간 엄마 눈에서 폭풍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기에 제가 엄마 눈물을 닦아드렸는데요. 아빠가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뒤 저는 퇴원을 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가빈이 생각뿐이었기에 계속 가빈이를 찾았더니 다음날 시부모님과 남편이 가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가빈이만 들여보낸 채 돌아가라고 윽박을 질러댔지만 시어머님이 제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시는 바람에 아빠가 억지로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엄마가 버럭 외쳤습니다. 당신은 왜 문을 열어주고 난리야? 그래도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혼의 자식이 있다는데 들어볼 게 뭐가 있어.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거라니까. 엄마가 소리를 치고 있던 와중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걸 아는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하고 다녀? 혼의 자식 나이가 우리 가빈이보다 많다며. 그럼 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게 바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실 전에 사귀던 여자였습니다. 남편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이 대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영주를 만나기 전에 한 1년 정도 만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이 워낙 성격이 안 맞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1년 뒤에 영주를 만났던 겁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때 헤어졌는데 둘 사이에 애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저희도 그게 참 환장할 노릇인 게 헤어지고 보니 임신 중이었다지 뭡니까? 헤어졌는데 임신 중이었다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뒤 임신을 확인했다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연락도 없이 혼자 낳아서 키웠다네요. 우리도 걔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걔가 하는 말로는 그냥 오기도 생기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미치고 펄쩍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사실을 안 이후로는 잠도 못 자고 사는 게 아니랍니다. 시어머님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물론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따져 묻긴 했습니다. 걔를 한두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고집이 아주 황소 고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물었더니 걔 인생도 참 기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기구하다니요. 글쎄 암 말기랍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운다고 하다 보니 친정 가족들하고도 등을 지고 혼자 키웠다고 하던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으니 아들인 승준이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했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던 걸 기억하고 찾아왔다는데 승준이 엄마 얼굴을 보니 말이 아니라서 차마 승준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듣던 부모님 얼굴도 말이 아니었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승준이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7살이라 내년에 학교에 들어간답니다. 유전자 검사 그런 건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검사를 해봤더니 친자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충분히 키울 여력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키울 테니 부디 이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그러한 것을 이해해 줄 만한 여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잠시 후 시부모님과 남편이 돌아갔고 엄마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근데 들어보니까 민서방도 딱하긴 하네.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애를 혼자 낳고 살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 지금 우리 딸 인생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닌데 당신이 그런 소리 날 때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민서방도 참 안 됐다 그런 말인 거지. 하긴 당신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긴 하겠네. 순간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아빠가 사색이 된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내내 말이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한 채 긴 한숨만 내쉬던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민서방이랑은 어떻게 할 참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전 여친 사이에서 낳은 승준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도 이건 민서방 탓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승준이 엄마가 임신한 거 알았으면 민서방 성격에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겠어. 내가 보기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딱한 처지야. 물론 가장 잘못한 건 승준이 엄마라는 사람인데 사돈한테 들어보니 그 승준이 엄마도 지금 많이 위독한가 보더라고. 그 뒤에도 어머님이랑 또 통화한 거야? 사돈이 전화를 했으니 받았지. 울며 불며 용서를 빌어대시는데 내 마음도 참 그렇더라고. 이게 말이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지금 일어난 일이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동안 민서방이랑 사돈 두 분이 너랑 우리한테 좀 잘했니? 명절 때도 친정부터 가라고 해주시고 항상 그렇게나 잘 챙겨주셨잖아. 어디 여행을 가셔도 꼭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사다 주셨고 말이야. 그게 받아서 맛이 아니라 정성이 참 감사한 거잖니. 그동안 한결같이 그러셨다 보니까 내 마음도 참 이상해. 거기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승준이는 무슨 잘못이겠어. 승준이도 승준인데 이 험한 세상에 자식을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승준이 엄마 마음은 또 어떻겠어.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여기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잖니.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평소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약한 편으로 처지가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물론 그런 상황에 딸인 제 인생을 가장 걱정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의 전 여친, 그러니까 승준이 엄마라는 사람이 치가 떨리게 미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 심정이 어떨지 가늠조차 할 수도 없었기에 그 삶이 너무나 기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복잡한 마음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는데요.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주야, 그래서 말인데 민서방이랑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평소에 민서방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면 나도 당연히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겠지만 워낙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잖니.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럼 나보고 승준이를 키우라는 말인 거야? 승준이는 사돈이 키워주신다고 하잖니. 사돈 말씀처럼 두 분이 워낙 정정하시기도 하고 승준이 하나 키울 정도의 여력은 된다고 하시니까 너만 마음을 돌리면 되잖아. 엄마가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전히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이혼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머리를 감싸안은 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 입에서 믿어지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주야, 사실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엄마가 나를 낳았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를 낳고 불임이 됐다는 말인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를 내가 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뭐? 엄마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나마도 정신이 없어서 혼란스러울 지경이었는데 엄마가 또 다른 진실을 말하는 바람에 혼비백산에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넌 네 아빠 전처 자식인 거지. 네 생모가 너를 낳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거든. 네 아빠 혼자 너 키우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같이 살자고 했어. 어차피 나는 임신이 안 되는 몸이라고 했으니 예쁜 딸이 생기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예전에 니들 외할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했잖아. 네 아빠가 너를 들쳐업고 거길 자주 왔었어. 근데 이상하게 네가 나만 보면 그렇게 방긋방긋 웃어대는 거야. 어찌나 예쁘던지 마치 내가 낳은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다니까. 그렇게 네 아빠랑 재혼해서 지금껏 살았던 거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말하는 이유는 꼭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인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내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나도 널 이렇게나 잘 키웠잖니. 너를 키우는 내내 단 한순간도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 넌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였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너무나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되짚어보게 됐고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큰 용기를 내서 시댁으로 갔고 승준이란 아이와 마주했는데요. 그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승준이가 허리 숙여 말했거든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쿵하고 뭔가 내려앉는 듯 했고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가와서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어요. 승준이 외할머니란 사람이 승준이를 만날 때마다 넌 미안해야 한다고 했다지 뭐니. 그러다 보니 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니.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외할머니란 사람 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딸이 혼자 그러고 살았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 시어머님 말을 들으며 승준이를 바라봤는데요. 놀랍도록 남편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승준이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래전 제가 아빠 등에 업혀서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엄마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승준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고 병원에 누워있는 승준이 엄마를 찾아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는데요. 죽음을 앞둔 승준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승준이 엄마에게 제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제가 잘 키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제 말에 승준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 승준이 엄마는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준이 엄마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들 승준이를 참 잘 키워냈습니다. 아들 승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착한 아이여서 오히려 저를 많이 도와주곤 했어요. 사춘기 시절에 약간 방황을 한 걸 빼놓고는 오히려 딸보다 더 착하고 예쁜 아이였으니까요. 지금은 아들, 딸이 모두 장성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고 딸은 경기도권 대학을 졸업했지만 둘이 의지하면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른답니다. 현재 아들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경기도에 가게
별장 같은 멋진 집을 하나 지어줬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서 그곳을 거의 매주 방문할 정도랍니다. 며칠 전에도 아들이 지어준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는 비록 남들보다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참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